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통해 만나 뵙게 되어 무척이나 반갑습니다. 일반적으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하고, 지금 당장에 직면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시간과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유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돈이 충분히 있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투자를 통해서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가 투자를 통해서 자본을 증가시키려는 노력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결국 어떤 식으로든지 안정적인 고정 수입을 만드는 노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얼마나 정기적으로 일정한 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따라 우리의 삶은 질적인 차이가 벌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꾸준한 고정 수입을 젊어서부터 정례화하는 것이 투자 목적 측면에서 가장 핵심적인 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이라면 매달 통장으로 이체되어 들어오는 급여가 가장 전형적이고 전통적인 고정 수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문제는 고용주에게 나의 노동력을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는 힘든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만약 노동 없이 아니면 최소한의 노동력을 가지고도 고정적인 수입을 창출할 수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살아감에 있어 강하게 지향해야 할 점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노동력이 많이 투입되어야 하는 급여나 사업 소득을 제외하고 노동 없이 안정적인 소득을 만들기 위한 방법에 우리는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방법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금 형태가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 모두가 연금 수령이 가능한 가장 보편적인 국민연금이 있겠고, 추가로 보험사 등을 통한 개인연금저축이나 연금보험 등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연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노후에 수령이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 가능한 늦게 수령해야 수익을 최적화할 수 있어서 지금 당장 안정적인 고정 수입을 만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즉시 연금이라고 목돈을 맡기면 바로 연금이 가능한 상품도 있기는 하지만 수익성 면에서 볼 때 그렇게 매력적인 상품은 아닐 것입니다. 안정적인 고정 수입을 위한 또 다른 방법이 주식 배당을 놓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수입원이 될 수 있을 거라 이제 확신하는데요. 특히 근래에는 주식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국내 상장 기업들이 과거와는 다르게 계속해서 주주 재고 가치를 위한 노력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배당 성향은 세계적 추세라는 측면에서 더욱더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신한지주 같은 주식은 매 분기마다 배당을 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앞으로 이제 금융주라든지 증권주뿐만 아니라 KTNG 같은 독과점 형태의 어떤 사업 모델을 영위하는 기업들은 높은 배당 성향을 지속할 전망으로 배당주 투자를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연하게 건물주를 꿈꾸는 부동산 임대 소득이 되겠습니다. 예전만큼 큰 매력은 떨어졌지만 부동산을 매입하고 임대를 해서 월세를 받는 부동산 임대 사업도 그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지만 이렇게 예전과 비교해 굉장히 이제 가중된 세금 부담과 부동산 중개료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건물 관리에 신경을 쓰는 일 또한 이제 생각보다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일정 노동력이 투입돼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시청자분들께 조금 색다른 고정 수입에 대한 방법을 제시해 볼까 합니다. 네, 바로 태양광 발전 사업을 통한 고정 수입 창출이 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해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늘 주식 투자만 하시는 분이라면 조금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최근 신재생 에너지인 태양광과 풍력 같은 그런 그린 에너지는 앞으로 성장할 미래 산업에서 수소 에너지와 함께 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골 메뉴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태양의 강렬한 자연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한다고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자연에 존재하는 무한한 태양의 힘을 이용해서 뭔가 상업적 목적의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이러한 상상만으로도 충분히 즐거운 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을 쉽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그냥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의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고 생산된 전기를 한국전력에 판매해서 매출을 올리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한국전력에서 공급하는 전기를 우리는 소비자 입장에서 소비만 해왔지 전기를 만들어서 그것도 태양광이라는 자연을 원천으로 사용해 전기로 만들어진 신재생 에너지를 한국전력에 판매를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태양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가지고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보통 태양에서 얻을 수 있는 에너지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이 되는데 이제 첫 번째가 계속해서 이야기되는 태양광입니다. 다시 말해서 태양의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그러면서 보시면 태양광 전지판, 다시 말해 솔라 패널을 이용해서 이렇게 받아들인 태양의 빛을 에너지로 저장하여 이것을 인버터를 통해서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고 전신주에 매달린 전선을 통해 생산된 발전된 전기를 한국전력에 보내어 전기를 판매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태양광 발전과 많이 헛갈려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이제 태양열입니다. 태양광 발전과는 다르게 태양열은 이 태양은 이제 밝은 빛만을 뿜어내는 것이 아니라 열까지 함께 이제 방출이 되죠. 여름이 뜨거운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열을 지별 장치를 통해 한 곳에 집중해서 모아 뜨거운 열을 만들어내 집안 곳곳에 난방과 온수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태양열 난방 장치입니다. 이렇게 태양의 열을 이용하는 방법을 통해 태양열 난방을 할 수 있고 태양의 빛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태양광 발전,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중 하나인 태양광 발전 시스템은 인체에 나쁜 공해를 만들지 않고 연료도 필요 없으며 소리도 나지 않아 조용합니다. 또한 쉽게 설치할 수 있고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부분 화석 연료를 이용하는 기존의 발전 시설 대비 탄소 배출에 대한 문제도 전혀 없다는 가장 큰 특징도 있습니다. 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야 할 미래의 확실한 방향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자, 그럼 태양광 발전 산업 어떻게 시작하고 얼마나 수익을 올릴 수 있는지 제가 직접 2년 넘게 실제 발전 사업을 해오면서 경험했던 모든 정보와 지식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한 정보를 처음 접하고 직접 시장 조사를 하고 시공사와 계약을 하고 관공서 개발 인허가, 발전 허가, 그리고 한전 선로 개통을 통해 발전소를 준공해서 이제 3년 정도가 돼가는 현재의 시점에서 실제 그동안 발생된 매출과 이익을 중심으로 태양광 발전 사업자가 직접 체험한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한 모든 경험과 노하우를 오늘 영상을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개인이 할 수 있는 적정한 발전 규모가 100kW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사업 규모입니다. 이제 이 이유는 정부에서 개인 발전 사업자에게 혜택을 주는 기준 용량이 딱 100kW 미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기업형 발전 사업자들은 이제 100kW의 10배인 1MW 정도에서 500kW 정도의 발전 사업을 하기도 이제 합니다. 하지만 개인의 경우는 100kW 미만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100kW를 고려했을 때 시설물 건축을 위한 약 350여 평의 토지가 필요합니다. 태양광 패널을 포함한 어떤 이 모듈을 세우기 위해서는 약 350에서 400평 정도의 이제 토지가 있어야 하는데 태양광은 특히 음영이 지면 안 되기 때문에 모듈과 모듈 사이에 일정 간격의 거리를 떨어뜨려 놓아야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약 350여 평 정도의 토지에서 100kW 정도의 태양광 발전 시설을 공사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양면형 솔라 모듈이 개발돼서 더욱더 이제 효율이 높아지면서 용량이 증가돼서 이제 300여 평 정도로도 비교적 이렇게 좀 크지 않은 토지 규모로도 100kW의 발전소를 준공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저희 반도체 있죠. 컴퓨터 메인 프로세서 등에 이제 사용되는 반도체가 굉장히 이제 고효율과 고용량으로 매년 큰 폭의 이제 기술이 발전하듯이 이 태양광 모듈 또한 효율과 용량이 계속해서 이제 매년 높아지면서 가격은 오히려 또 안정적으로 가는 만큼 예전에 발전소를 세울 때보다 훨씬 더 비용 절감과 함께 높은 효율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토지를 준비할 때는 길이 토지에 직접 인접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길이 나 있는 토지여야만 발전 시설에 대한 개발 행위 허가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길이 없는 맹지의 형태라면 태양광 발전소 허가가 나오질 않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발전소를 시공하기 위해 관공서에 개발 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제 개발 허가가 나면 토지의 용도가 기존 전답 등에서 개발 가능한 토지로 변경이 된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지가 준비가 되면 시설물 공사를 시작하게 되는데 공사에 앞서서 여러 가지 인허가를 관할 기관에 받아야 이제 하겠습니다. 개발 행위 허가 외에도 가장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 바로 한국전력에서 관리하는 전력 배전을 위한 선로 용량 확보입니다. 한전 선로의 용량이 이제 왜 중요하냐면 전기가 이동할 수 있는 선로를 한전 대전망 이 배전망 시설을 통해서 가정과 한전을 오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양광 발전소를 완공하면 이 발전소와 한전을 연결하는 선로가 있어야 전기를 판매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발전소와 한전 사이에 선로 용량이 남아 있어야 나중에 태양광 발전소를 준공을 하고 실제 전기를 발전했을 때 이 선로를 통해서 발전된 전기를 한전에 보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해서 선로의 용량이 여유가 있으면 바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지만 용량이 없다면 이 선로의 용량을 증설해야 하는데 이 작업은 한전 내부 일정에 따라 혹은 예산에 따라 계획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소 공사 일정과는 무관하게 계획되고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빨리 발전 시설을 준공해 놓아도 선로가 확보되지 못하면 한전에 생산된 전기를 보낼 수가 없어서 발전소가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중요한 문제는 앞서 이야기한 대로 이 선로의 용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한전 내 일정이 빠르면 1년도 걸리고 늦으면 3년도 걸린다는 것입니다. 제 경험으로는 태양광 발전 산업에 있어서 개발 행위 허가와 함께 한국전력 한전 선로 용량 증설이 가장 중요하고 발전소 공사 일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제가 실제 직접 운영 중인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도에서 보이는 곳이 제가 실제 운영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소가 있는 장소입니다. 전라북도 익산에 위치해 있는데 그 이유는 태양광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입지 조건 중 하나가 바로 일사량과 일조 시간입니다. 얼마나 태양의 빛을 많이 오랫동안 받을 수 있는지에 따라 곧바로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은 일반적으로 농사가 잘 되는 지역이면 태양광 발전에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라도 지역은 역사적으로도 쌀 생산이 잘 되는 요지 중 하나로 태양광 발전을 하기에는 일사량이 많고 산이 없는 평야로 좋은 조건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전라도 지역을 여행하시다 보면 굉장히 많은 태양광 발전소를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라도 지역은 이렇게 태양광 하기에 입지 조건이 너무 좋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태양광 건립을 위한 인기 지역이라 반드시 한전 선로가 이렇게 다 차 있는지 혹은 여유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발전 사업을 계획하시는 분이라면 발전소 공사할 위치의 한전 선로 용량을 꼭 확인하고 사업을 시작하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꾸준하고 안정적인 고정 수입을 노동 없이 얻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하다가 처음으로 태양광 발전 사업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 태양광 발전 사업 관련해서 나름대로 1년 동안 이제 시장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장 조사와 수익 분석을 통해 나름대로 이제 결과를 얻어서 드디어 2017년 12월에 발전소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해인 2018년 3월 계획대로 발전 사업 허가가 나왔고
다행히 같은 해 5월에 개발행위 허가까지 받았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아무 문제 없이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될 줄 알았는데요. 왜냐면 개발행위 허가는 발전 사업에 있어서 이제 첫 번째로 부딪히는 중요한 관문인데, 이 지역 주민들이 민원 등을 제기하게 되면 아무래도 민원을 해결해야 개발 행위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사업이 차질이 빚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행히 큰 문제 없이 발전 사업 허가와 개발 행위 허가를 일정대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서 언급한 대로 그 한전 선로의 용량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뒤늦게 이제 소식을 접하고 개발 행위까지 허가를 받아놓은 상태에서 실제 공사를 들어가지 못하고 1년 동안 그냥 아무 할 일도 없이 기다려야 했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한전 선로가 생각보다 빨리 해결돼서 그 다음 해죠. 2019년 8월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운이 좋아서 1년이었지, 한전에서 이제 3년이라고 하면 뭘 어떻게 할 방도가 없이 그냥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정확히 한전 선로에 대한 그 확인이 무엇보다 발전 사업 준비 단계에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사이 19년 3월에 사업자 등록증이 나와서 꿈에 그리던 첫 개인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11월 사용 전 검사 확인을 받고 드디어 12월에 발전소를 준공하고 처음으로 얼마 되진 않지만 매출을 일으켰습니다. 지난 사업 과정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실제 계약을 체결하고 발전소 준공까지 정확히 2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야 했었는데, 실제 공사는 3달 정도의 기간만이 소요가 되었고 나머지는 대부분 관공서 허가나 한전 선로 문제 등의 행정 문제가 이 사업 기간을 크게 잡아먹었습니다. 일반적으로 1년 정도의 사업 기간이라면 굉장히 빠르게 문제없이 준비가 잘 되었다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이제 보통의 경우는 이제 1년에서 2년 정도 사이에 기간은 평균적으로 소요가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 12월부터 현재 2020년 4월까지 3년이 안 되는 약 2년 5개월 정도 기간에 수익률 측면에서 좀 더 이제 자세히 분석을 해보도록 이제 하겠는데요. 먼저 이제 사업에 들어간 총 비용을 대략적으로 먼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았습니다. 100kW 태양광 발전소를 짓기 위해서 토지 비용 포함해서 2억 1,500만 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각종 관련 인허가 및 부대 비용, 그리고 한전 선로 개통을 위한 비용을 합치면 여기서 조금 더 오버돼가지고 이제 2억 4천여만 원 정도의 총 투자금이 실제로 투입되었습니다. 물론 일시에 납입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 진행에 따라 아파트 분양금 납부하듯이 결제가 이루어졌고요. 마지막 준공전 잔금 약 1억 원 정도는 은행을 통해 사업자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자기 자본은 약 1억 4천 정도가 소요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시간 관계상 준비된 영상은 이 정도까지 좀 마무리 제가 좀 하고요. 실제 들어간 총 투자비 2억 4천만 원에 대한 2년 동안의 수익 분석은 제가 곧바로 다음 2부 영상에서 아주 자세한 내용을 준비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꾸준한 이런 고정 수입은 우리들의 삶을 더 한층 업그레이드 해줄 거라 저는 믿습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은 약 30년 동안 꾸준하게 매출과 이익을 큰 비용과 관리 없이 거둬들일 수 있는 매우 안정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투자 측면에서 한 번 정도는 고민해 볼 만한 좋은 사업 구조가 아닐까 생각하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고요. 뒤이어서 세부적인 수익 분석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